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극학과에 대해 살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연극학과를 가려면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랑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약간의 Q&A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연극학과 16학번을 나왔습니다. 지금 4학년 재학 중이고요. 제가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다 오죠. 중2병이 찾아왔을 때 제 진로에 대한 방황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신영숙 배우가 부르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이라는 넘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살짝 느낌이 다르게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노래를 할 때 말을 하네? 이 사람은 노래를 하면서 나한테 어떤 말을 계속 전달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네? 그게 좀 더 색다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짝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랑 연기가 정말 좋은가? 나한테 잘 맞나? 라는 생각? 그런 고민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연을 보기 시작하고 대학로 가서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면서 조금씩 접하기 시작할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죠. 난 연극을 하고 싶다, 뮤지컬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작은 드럼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음악적 능력을 키워보려고 드럼을 사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불렀대요. 그래서 항상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저는 옆에서 드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삼촌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길, 넌 커서 절대 예체능 하지 말라고. 진짜 어디 가서 부끄러울 정도니까 절대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어머니는 제가 처음 연극 뮤지컬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을 나서 일단 반대를 하셨대요. 넌 안 된다, 일단 공부 무조건 해라. 근데 계속 저는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고 더 막 노래를 하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고, 자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 직접 표현을 해야겠다, 직접 뭔가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오디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처음 오디션을 봤던 게 서울예술단에서 하는 꿈이 나에게로 왔다라는 프로그램의 오디션이었는데 지원을 했는데 덜컥 붙어버린 거죠. 그때 엄마가 처음 아리송했었대요. 얘는 노래를 못하는데 왜 붙었지? 그래서 거기서 거의 몇 달간의 프로그램을 걸쳐서 공연을 올리게 되고, 저희 어머님과 할머님이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얘 지켜봐도 되겠다,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전폭적인 응원을 해주셨어요. 연극학과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저는 약간 학원을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학원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하루 종일 서치를 해서 알아야 될 것을 학원에서는 뚝딱 줍니다. 물론 노력의 정도가 다른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예체능계 학생에게는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원을 더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쟁심도 느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더 가까이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학교를 가려면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기와 특기와 질의응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연기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연기는 몇 가지인지 주로 3가지 정도를 많이 준비를 해요. 같은 성격의 연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성격의 연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좀 더 자신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나 약간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종류의 연기를 많이 선택을 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기는 당일 대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사를 주고 연기해봐, 약간 이런 식이에요. A4 용지 한 장에 약 5줄에서 6줄 정도의 대사를 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대사를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가끔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당일 갑자기 주어진 대사고 처음 보는 대사일 수도 있으니까 외우지 않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너무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보고 하면은
눈빛에 대한 그런 연기가 살짝 안 보일 수도 있으니 한 줄 읽고 대사를 하고 한 줄 읽고 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그거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보시는 것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가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주로 연기에 대한 전달을 좀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특기입니다. 주로 노래나 무용을 제일 많이 하고 그 외적으로는 타악기가 있어요. 무슨 기타를 연주하든지 그런 특기 정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노래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세요. 대중가요도 있고 뮤지컬 노래도 있는데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면은 한 85%, 90% 정도는 뮤지컬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고음이 많이 나오거나 뭐 성량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약 1분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약간 너무 유명한 건 피하셔야 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순간, 처음부터 지금,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만 하면은 교수님이 약간 안 듣고 피하려는 경향이 많으시대요. 그만큼 정말 대중적이고 모두가 알고 정말 오디션장에서 많이 불렀을 법한 노래는 피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면접입니다. 약간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거의 대중화된 질문으로는 너 왜 우리 학교 지원했어? 아니면은 너 왜 연기 시작했니? 약간 이런 식의 질문도 하시고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 아이가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보시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무용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해요. 탭댄스, 한국무용, 재즈댄스, 발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자신의 몸과 곡선과 어떻게 나는 이렇게 몸을 잘 움직인다라는 걸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몸이 정말 안 따라주고 스트레칭도 정말 최악인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 3가지 정도랑 노래 좀 다양하게 3가지 정도 그리고 무용은 1개? 정말 그 1개는 야 설마 무용을 시키실까 최소한의 무용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만든 무용 작품 1개. 근데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몸의 선을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몸의 선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한국무용을 선택을 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극과를 비롯해서 모든 예체능계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약간 비난스러운 말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연기에서 공부 안 해도 되니 좋겠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일단 전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 끝나고 서울 대학로를 가서 학원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 정도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 7시에 학교를 가고 이런 생활을 거의 8, 9개월 입시 내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성적도 챙겨야 되고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볼 16학년도 때 수시 같은 경우는 1차를 성적으로 보고 2차를 연기로 봤어요. 일단 1차 성적을 보고 일단 커트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에 대한 머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봤었어요. 일단 참고로 전 정시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만큼 성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변 연기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 나도 너처럼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나도 연기하면은 뭐 공부 안 해도 되냐 그런 식의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고3 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던 말이 너는 예체능인데 왜 성적을 잘 보려고 하냐 예체능계 학생이면서 왜 일반 학생들한테 성적을 안 주고 왜 네가 받아가려고 하냐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이 제일 상처였는데 잘 사니 친구들아.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약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학기 초에 정말 술을 많이 마셔야 되나요? 저는 이제 술고래가 되는 건가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술을 안 마셨는데 저 이렇게 막 취해서 막 그러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학기 초에는 약간 회식 자리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조금씩은 마시되 너무 취하지 않는 그리고 선배들과 친해지고 선배 공연에 조연출이나 배우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금씩 공연에 대한 방법, 계획, 뭐 그런 대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약간 신입생이라서 더 신나게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다만 살짝은 자제를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술자리도 싫어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싫었어가지고 굉장히 아싸로 지냈었는데 아직은 살짝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모든 대학교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연기, 이론, 노래, 움직임, 공연 수업 등이 있습니다. 연기나 그런 거는 음악이나 이론은 일단 정말 모든 학교가 거의 공통적으로 배우고 공연에 대한 습득력,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학생들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교수님이 가끔씩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괜히 눈물이 약간 앞을 가리는 그래서 쫑파티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게 수업에 대한 평가 방식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르세요. 근데 거의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일지를 제출을 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들을 사용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 그런 식의 연습에 대한 일지를 거의 많이 제출을 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처음과 끝을 봤을 때 이 학생이 결과물로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다양한 학생들을 접하시고 결과물을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장은 지표해야 되니까.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한지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위계질서가 강했다가 지금은 많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어떤 학교는 나이대로도 나뉘기도 하고 학번제로도 나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생 선배에 대한 거를 먼저 나누는 것 같고 학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연극을 준비할 때 배역은 누가 정해주는지 공연 수업을 들어가면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 오디션을 볼 때 한 작품이 있으면은 어떤 배역 이거에 대한 오디션을 준비하세요 하고 특기도 보려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뉘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역에 잘 맞는지 그거를 약간 연출이 먼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공연이고 본인이 연출을 해야 되니까 그 배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맞는 사람을 먼저 고르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가 공연을 준비할 때 어디서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단톡에 가끔 올라와요. 어떤 선배가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어디로 메일을 넣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공연 정보가 올라온다든지 두 번째로는 OTR이라고 공연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원래는 연극 뮤지컬 영화 쪽만 그냥 살짝 이렇게 오디션 정보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사이트가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예를 들면 화장품 홍보 모델 그런 식으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여기도 꽤 큰 곳인데 필름 메이커스라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필름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영화, 단편 영화 아니면은 메이킹 필름, 뮤직비디오, 배우 그런 식으로 모델이나 배우를 많이 구하고 또 별도적으로 영화 스텝, 조명 스텝, 무슨 스텝, 공연장 스텝 그런 식으로 스텝도 제일 많이 공지를 하는 사이트예요. 또 다른 질문은 연극과는 정말 많이 밤을 새는가?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약간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의 잘 권리를 보장해라 라는 말 같기도 하지만 공연 연습실 사용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끝을 내고 집을 가서 쉬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같은 경우는 정말 연습을 시작하면은 무대 작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새벽 5시, 6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해장국집에서 밥 먹고 빠이빠이 하고 약간 그런 정도가 많았었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는 일단 제일 좋았던 첫 번째가 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편안한 휴식 시간이 제공이 돼요. 두 번째는 저녁밥을 먹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는 솔직히 밤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밤을 거의 새지 않는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이 지도하실 때 정말 시범을 보여주시는지 이것도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범을 보여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구두로 말씀을 하시다가 시범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두 번째 방법의 교수님을 좀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게 제가 일단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시도해봄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연기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보여주시게 되면은 약간 저게 정석인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부담감이 조금 생기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후에 시범을 보여주시는 걸 좀 더 선호를 해요. 근데 약간 교수님마다 조금 다르신 부분이 후에 보여주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수님이 유명한 연예인이 계시면은 좋은가? 그래서 약간 입시생분들에게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학교에는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고 이 학교는 안 계신데 어떻게 좀 더 유명하신 분이 계신 곳을 가야 되나. 근데 이건 약간 케바케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도 물론 중요하겠죠. 뭐 학교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로 같은 경우도 유명한 대학이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 것보다 그 외에 지방 쪽 대학이나 그런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배우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성향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이렇게 배워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 중에 학교 생활이 가능한지 일단 가능은 합니다.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하면 가능은 하고 또 어떤 공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최를 하거나 그런 공연을 하는 경우는 공문이 날라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연습에 대한 공문이 아니라 공연에 대한 공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공연을 하게 된다 그럼 휴학을 추천합니다. 무조건 중도 휴학을 하세요. 나중에 성적 산출할 때도 좀 헷갈리고 어렵기도 하고 계속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중도 휴학을 하시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학교 다니면서 공연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오디션 경험도 중요하고 그만큼 경력이 중요한 과니까. 그래서 오디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으시되 만약에 된다면은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 휴학을 하십시오. 오디션을 볼 때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입시 때랑 비슷해요. 연기 준비하고 뭐 당일 대사는 거기서 지정으로 받고 특기 준비하고 그 외에 질의응답 똑같이 준비를 하되 약간 좀 부담감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한 번 입시 때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노력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저는 그래도 이미 입시 때 많은 학교를 시험을 보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마음에 불편한 거는 적지 않았는가. 떨리는 건 똑같이 떨리지만 살짝 좀 줄긴 한다는. 근데 약간 간절하게 붙고 싶은 영화나 오디션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함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뭔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건 절대 아니니까.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거의 6대4, 7대3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중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학번에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을 하죠. 공연 수업이 있는데 남자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남성의 캐릭터인데 조금 변형을 시켜서 여성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창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잘 헤쳐갑니다. 네, 오늘 이야기했던 건 이렇게 전반적인 연극과에 대한 생활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찾아올 때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다음 때 언젠가 또 봬요. 안녕!